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윤석열 체포영장 소식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죠.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집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또 우리는 속고 말았습니다. 공수처가 참 희말이 없는 조직이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무 한 조각조차 썰어먹지 못하는 조직인지는 몰랐네요. 애시당초에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할 의사조차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시간만 끌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겁이 났는지, 그렇게 겁이 많으면 공수처장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은 총을 들고 설쳤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맞서는 공수처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는 총 들고 설치는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었다. 사실상 싸울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환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지금 공수처의 현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진짜로 웃었느냐고요? 진짜로 웃었죠. 제가 오늘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 속보가 뜨는데 신나더군요. 제가 이 방송을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늦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는 잠에서 벌떡 깨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눌러 앉아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어요.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에 부장검사라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 사람은 윤석열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지어 윤석열 이삿짐을 옮겨줬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과연 제대로 일 처리를 할 것인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거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영장까지 받아놨으니 이제 와가지고 물러설 수는 없고 일단 집행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볼까?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야, 정말 오늘 TV를 보면서 사람이 문제구나. 제도를 아무리 잘 갖춰놔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놔도 사람이 저렇게 엉망이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시작은 꽤 그럴싸했습니다. 대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경찰이 계속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문을 하나씩 둘씩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오, 그래? 웬일이야? 심지어 관저 앞에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로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와, 걱정과 달리 뭘 하긴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정말 그 순간에 속에서 이제 천불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호처 제지에 막혀서 집행이 무산됐다. 경호처는 이렇게 장갑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집행을 막았다.
공수처 검사들과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이렇게 막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사실 장갑차는 아니고요. 이게 전술 장갑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레토나의 후속 기종인데요. 물론 장갑 성능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이 차는 장갑을 따로 두릅니다. 그래서 기관총 정도는 끄떡없고요. RPG-7 정도 맞아도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차입니다. 장갑차가 맞기는 맞아요. 자, 근데 이 차량까지 동원해가지고 집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차벽을 세운 거죠. 이렇게 차벽을 세워놓으면요,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보니까 윤석열이는 오늘 경찰로 한 겹, 군 부대로 한 겹, 그리고 경호관들로 한 겹, 이렇게 총 3겹의 보호장치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총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고 하죠. 아이고, 총을 들었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200명이 관저를 둘러싸고 스크럼을 짰다라고 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고 스크럼까지 짜고 있어서 돌파가 쉽지 않았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데모 해봤잖아요. 우리도 시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경찰의 돌파를 막기 위해서 스크럼 짜죠. 우리도 짭니다. 안 짜나? 그렇지만 이게 뚫으려고 하면은 뚫려요. 어느 정도의 병력만 있으면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이게 스크럼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총을 쏘진 않았잖아. 그리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큰일 날라고 걔는 정말 내란죄로 사형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총을 직접 쏘지는 못할 겁니다.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 위협을 못 견디고 물러났다니, 야, 참. 공수처는 재집행을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재집행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더니 공수처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무렵에는 경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경호처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막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한번 집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기본조차 안 된 사람이라면 왜 공수처장을 하겠다라고 나섰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수처장 자리를 왜 지키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회에 나와서는 하겠다, 체포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슬그머니 하는 척만 하고 물러난다고요? 그럴 거면은 뭐하러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설치냔 말이야. 이 순 개새끼 아닙니까? 사실 공수처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체포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경찰이 쭉 했다면 차라리 훨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지들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게 아이고, 참. 자, 공수처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경호 병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고, 그들이 요소를 막았다. 첫 번째로 막은 것은 바로 이 입구죠.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도 막고, 그 다음에 관저에서, 관저 입구에서 관저로 들어가는 문을 또 하나 막고, 따라서 이것을 지나가 들어가려면 총 3군데의 경호처 방벽을 뚫고 넘어가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동그라미가 지금 우리가 시위하고 있는 곳,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위쪽이 아마 틀딱들이 집회라는 곳이고요. 요 아래쪽이 우리 민주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첫 번째 문이 나옵니다. 자, 이 주변이 어떤 곳이냐면은 공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여기는 대법원장 공관, 여기는 국회의장 공관, 여기는 합참의장 공관, 여기는 또 국방부 장관 공관, 공관들로 꽉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이 골목의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 입구는 총 3가지 이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쭉 들어오다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과 윤석열이 살고 있는 대통령 공관, 요 사이가 갈림길이 첫 번째 하나 나오는데 이 갈림길에 문이 한 번 있고요. 그러니까 문이 한 번, 2번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은 관저 정문에 또 한 번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마다 윤석열은 대형 버스나 장갑차 등을 갖다 놓고 방벽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공수처는 이 3가지 방벽은 모두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관저 진입에 실패한 거죠. 이 주변을 스크럼을 짜고 경호관들이 둘러싸여 있더라. 그래서 못 들어갔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윤석열이가 지금 많이 버티긴 했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열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측을 못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윤석열이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량과 버스로 차벽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을 막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힘들어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들어갔나? 참 답답하기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윤석열이 정말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나왔는데 그 영장에 동의할 수 없다. 아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게 대통령입니까? 참 수준이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정잡배 아닙니까? 지가 검사였잖아.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마저도 무시를 한다고요? 아이고. 물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무능했죠. 마치 쇼하러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해도 안 졌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 점심시간인데 집행을 중단하고 슬그머니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아, 저 새끼들 오늘 정말 하는 척만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점심 먹을 때가 됐으니까 야, 우리 아침도 안 먹고 왔지 않냐?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안전사고 운운하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100명밖에 없었다? 뭐가 100명밖에 없어서 경찰이 얼마나 많았는데 경찰이 투입이 됐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공수처장이 문제다. 계속 몸살이고 공수처장이 몸을 사리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겠느냐. 공수처장이 몸살이는 것 같으니까 경호처에서 더 설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경호처조차도 적당히 막는 척 하다가 물러서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렇잖아. 자기들이 명색이 경호원들인데
전혀 저항을 안 한다면 그것도 참 채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뚫으려고 안 했다. 왜냐? 이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사람들 앞으로 계속 경호처에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다음 대통령 왔을 때 또 다음 대통령 경호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이렇게 사병처럼 굴었던 사람이 다음 대통령 경호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다음 대통령 경호를 못 맡을 거예요. 전부 다 목이 날아갈 겁니다. 따라서 이들도 적당히 하는 척만 하고 물러서야 됐어. 이럴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게 공수처장이죠. 그래야지 이들 경호원들도 핑계거리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공수처장이 하도 설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 날까 봐 우리가 물러섰어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사고 날까 봐 공수처가 물러나 버렸어. 사고 날까 봐 경호처가 물러나야 정상인데 경호처는 그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리는 게 있는데요. 경호처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은 체면 처리는 해야 되니까 체면 처리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대. 근데 뭡니까? 응?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엄청 답답해합니다.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때문에 공수처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을 잡아 나왔어야지 공수처가 앞으로 위상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오동훈이가 오늘 이렇게 희말이 없이 하는 바람에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니다. 원래도 대가 약한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동훈이 더 눈치를 보고 좌고우면하고 있는 거다. 문제는 바로 이 옆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좌고우면하는 것이 잘하는 처신이라고 계속 이렇게 바람을 넣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오늘 공수처 내부에서도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체포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했는지, 아니 체포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야. 체포하겠다고 분명히 했잖아. 그랬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거야. 공수처 내부에서도 지금 불만이 어디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로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오늘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막았다고? 공수처장이 막은 거 아니야. 아니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경호처장이 체포되잖아요. 그랬으면 나머지 경호원들도 슬그머니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경호처장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더 하면은 정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지들도 아는 거야. 따라서 경호처장만 오늘 잡아갔었어도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장 잡아가는 걸 누가 막았다? 공수처장이 막았다. 이게 뭐하는 새끼야 이거? 그러니 경찰은 경찰대로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내부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뜸 처음 나온 얘기가 뭐냐? 언제 다시 올 수 있겠냐? 한번 밀고 들어갔을 때 끝장을 봐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돌아 나가면은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느냐? 일을 안 해본 사람이 돼서 그런지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건드리는 것만 못한데 어설프게 건드려 놓고 되돌아 나온 게 돼버렸다.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뚫지 않았다. 공수처장이 문제다. 경찰도 오늘 지금 딥다 열받았어요. 경찰들 얘기들 나오는 걸 보니까 참 별 얘기들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찰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호처가 설마 총을 쏘겠니?
뭐 총 가지고 나온 애들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걔네들 총 들고 다녀. 근데 얘네들이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겠냐? 못 쏜다. 경찰단에 총을 쏘는 순간 얘 진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호처가 작살이 나버린다고 못 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오늘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건드리고만 나오는 바람에 일을 더 망쳐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찰 내부 분위기예요. 특히 경찰이 열받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오늘 경찰 쪽에서는 공수처에 길을 열어줬대잖아요.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그러니까 윤석열을 경호하라고 경찰에서 만들어둔 기동단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기동단에서는 오늘 경호처장의 경호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야. 길을 터줬대잖아. 들어오라는 얘기잖아. 열어줬어요. 심지어 수방사 병력 가운데 일부도 일부는 경호처 통해 가지고 같이 이 스크럼 짜는데 동참을 했지만 일부는 또 경호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얘들 어찌 되는데 이제 오늘 잡아갔어야지. 경호처장이라도 잡아갔어야지. 그랬어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뭐가 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직장 잘리게 생겼어. 더 애매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 최상무기가 경찰을 향해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경호하라고. 윤석열 경호하라고. 이 최상무기도 개새끼야, 그지? 예? 그런데 누가 막았다? 경찰청 고위 간부가 막았대잖아. 오늘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된지? 최상무기가 얘 가만 놔둘 것 같아? 얘 가만 놔둘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법을 지키려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려고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정말 이제 신변이 위협받게 생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공수처장 때문에, 그 새끼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공수처장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투입된 병력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다. 아휴, 그걸 누가 평가하는데 그러면? 그리고 니들이 평가 못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이렇게 평가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뭐?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고? 야, 이 자식 이거 진짜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서는 인간인지, 아우, 씨. 자,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오늘 상황은요, 오동훈이가 최상목하고 뒤에서 담합을 한 것 같아요. 담합을 하고 있다가 적당히 하는 척만 하고 물러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최상목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적당히 물러날 수 있게끔 경호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했던 거야. 경호가 너무 빡세서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적당히 물러나오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경찰도 길을 터주고 군대도 일부 길을 터주네? 그럼 뭐? 아이씨, 내가 여기까지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 하는 거야? 공수처장이 오히려 경호처장을 봐주고 길을 열어주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볼 때 최상목하고 오동훈하고 짠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뒤에서 담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SNS를 보다가 이런 사진이 뜨는 게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관저를 걸어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공수처 사람으로 보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고 있네요. 와.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명의 공수처 관계자들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잘못 본 거 아니냐고요? 해상도가 낮아서 웃지 않아도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제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운데 있는 저 사람. 저 여성이 보이시죠? 예. 저 친구는 내려온 길에 계속 웃는 듯한 표정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웃는 것 같지 않는데 혼자만 조잘조잘 참 많이 지금도 보면은 글쎄 예, 웃는 표정이 지금 잡히죠. 그러다가 옆에 사람과 다시 뒤에서 내려왔다가 옆에 선 사람 약간 파란색 또는 패딩 입은 사람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 저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네요.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예, 웃고 있네요. 이번에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예, 웃는 얼굴이 보이시죠? 예, 두 사람은 저렇게 너무 신나게 웃고 있네요. 자, 이거 안 웃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여성, 예, 처음에는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여성은 계속해서 웃는 듯한 표정이죠. 표정이 상당히 밝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반대편에 왼쪽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웃는 얼굴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무슨 얘기를 저렇게 신나게 하는지 몰라. 조잘조잘. 예, 웃는 얼굴이 보이네요, 이제. 예,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예, 온 국민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을, 화병이 생기는 것을 겨우 참고 있었을 텐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내려오는 자들이 저렇게 웃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말 체포영장을 집행이나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집행했다고 집행하는 척만 해놓고 집행했다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라고 핑계를 대려고 했던 걸까요? 야, 참. 예. 제가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쪽에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예.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웃는 얼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공수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몇 명이 정신 못 차리는 놈들 좀 있었던 것 같다. 라고는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이 있었어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온 국민은 미칠 것 같은데. 웃어요? 참. 예. 애시당초에 이들은 윤석열을 잡아가둘 의사가 없었다 라고밖에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웃는 거를 제껴두더라도 나머지 태도만 보십시오. 5시간씩이나 피의자를 잡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지치고 맥 빠지고 그랬어야 정상 아닌가? 근데 전혀 지치지도 전혀 맥 빠진 모습도 아니야. 마치 산책을 다녀오는 듯한, 어딘가 출장을 갔다가 쫄래쫄래 나오는 듯한
밥 먹으러 가는 공무원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이런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 오늘 검찰 은근히 웃고 있었답니다. 오늘 제가 검찰 쪽으로도 취재망을 좀 돌려봤어요. 검찰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들어갔으면 절대 그냥 안 나왔지 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갔으면 절대 그냥 안 나왔을 거다. 검찰이 보기에도 기가 찼던 거죠. 아마 검찰은요, 만약에 오늘 이게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이었으면 상황이 좀 달랐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검찰이 들어갔는데 요 모양 요 꼴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벌어졌을까요? 예, 난리 났을 겁니다.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진짜 내일 모레 경찰청 불이 났을지도 몰라요. 시민들이 쳐들어가서 불 질러 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들어갔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이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볼 땐 그놈이 그놈이죠. 검찰도 자기들이 도망갈 자리가 있었다면 다리를 뻗을 공간만 있었어도 저렇게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상황을 보고 현재 검찰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답니다. 이제 곧 공수처가 갖고 있던 수사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수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태도죠. 그놈이 그놈인데 참 지금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최대 피해자는 사실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은 정말 많은 병력을 투입했고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공수처가 이상하게 갑자기 막판에 회군을 하면서 위화도 회군도 아니고 갑자기 회군을 해서 나오면서 경찰만 바보가 된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래서 법조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조인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같이 자신의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동훈처럼 적당히 눈치 보고 좌고 우면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보신탕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법조인들의 한계이자 법조인들의 민낯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